여러분, 예측 좋아하시죠? 내년엔 이렇게 된다. 시장 방향은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요, 시장은 사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시장은 규제보다 고집이 세고요. 정확히 말하면 규제를 만든 사람보다 더 영리합니다. 오늘 영상은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떠올려 보죠. 정책이 나오면요, 정책은 정책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정책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움직이면 정책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측은 대체로 절반만 맞아요. 나머지 절반은 정책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내는 변수가 채웁니다. 보험업도 똑같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업계가 가장 크게 말하는 건 하나죠. 이 규제가 리크루팅을 막고 돈으로 조직 옮기던 시대를 끝내고 비금전적 경쟁력으로 갈 거다. 그럴듯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늘 그렇듯 절반만 맞습니다. 사람은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전속에서 GA로 옮긴 설계사들 스카우트비 많아서만 움직였나요? 아니죠. 한 회사 상품만 팔아야 하는 답답함, 비교 판매를 못하는 구조, 설명하다가도 스스로 납득 안 되는 순간, 그게 사람을 옮기게 했습니다. 돈은 마지막 발걸음을 재촉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돈 막으면 이동도 줄어든다는 말은 너무 단순합니다. 현장은 단순하지 않아요. 또 더 중요한 건 현실의 빈틈입니다. 본사가 막히면 지사가 움직이고요. 본사가 돈을 못 주면 지사장이 줍니다. 규제는 공식 통로를 막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통로까지 막을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늘 뒷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문을 찾습니다. 그러니 고액 리크루팅이 줄어들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줄어드는지는 2026년이 시작되고 나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하거든요. 두 번째 예측이 더 흥미롭습니다. 1200% 규제로 수수료가 이연됐다. 시책도 이연됐다. 그래서 GA가 상생 시책 구조로 버텼다. 맞아요. 규제가 칼날이라면 GA는 그 칼날을 칼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요즘 이런 예측이 나오죠. 그 상생 시책은 더 이상 당겨줄 수 없다. 그러면 GA 수익은 급격히 줄어든다. 가능성 충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변수는요. 보험사가 왜 시책을 집행했을까요? 보험사가 돈 아끼려고 줬나요? 아니죠. 경쟁하려고 준 겁니다. 사업비는 절약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도구였어요. 그러면은 상생 시책 통로가 막히면 보험사가 그 돈을 가만히 쥘까요? 경쟁이 계속되는 한 돈은 다른 형태로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규제가 통로를 막으면 시장은 통로를 팝니다. 그게 시장의 습성입니다. 세 번째 예측,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을 보수적으로 본다. 그래서 GA도 우울하다. 보험사가 공격적으로 영업해야 상품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시책도 붙습니다. 그런데 손보사가 입을 모아 내년은 보수적으로 간다. 연초부터 찬물 맞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 말 오래 못 갑니다. 실적 경쟁에는 장사가 없어요. 연초에 보수적이어도 MS가 빠지면 태도는 바뀝니다. 특히 후발사나 성장해야 하는 회사는요, 누군가 쉬는 순간을 기회로 봅니다. 한 회사가 움직이면 다른 회사도 움직입니다. 시장이라는 건 예측과 다르게 춤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변수는 하나, 생보사의 건강보험 공세입니다. 생보가 계속 밀어붙이면 손보는 뺏길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공포는 보수적 태도를 깨는 가장 좋은 연료입니다. 네 번째 예측, 4년, 7년 분급. 수수료 지급 구조가 늘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면 상품 수수료 경쟁 시대는 끝날 것이다. 이제는 비상품 경쟁이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남습니다. 비상품 경쟁이 과연 차별화가 될까? 상위 보험사들은요, 설계 매니저 역량도 비슷하고 IT 지원도 비슷하고 상품도 비슷하고 출시 속도도 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승부하죠? 비상품 경쟁이 오히려 강자에게 더 유리한 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규제는 시장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시장은 규모 가진 자가 먹습니다. 산업의 오래된 법칙이죠. 그러다 시장은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상품 경쟁, 수수료 경쟁, 시책 경쟁. 규제 안에서 우회로를 찾는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가장 상식적인 예측. 수수료가 축소되고 이연되면 설계사 수입은 줄고 GA 손익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GA 피크아웃이 온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이 현실이 되면 산업이 아픕니다. 신계약이 줄면 CSM이 줄고 보험사 손익이 흔들립니다. 보험사가 흔들리면 다시 신계약을 밀 수밖에 없어요. 신계약을 밀려면 결국 꺼낼 수밖에 없는 도구가 뭐죠? 상품, 수수료, 시책, 규제는 늦출 뿐입니다.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한번 봤죠. 1200% 규제 나왔을 때 업계는 GA 피크아웃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에서는 오히려 GA 손익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에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제와 시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예요. 시장을 바꾸는 건 규제가 아닙니다. 규제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행동입니다. 보험사도, GA도, 설계사도, 규제 당국도 각자 자신이 시장을 정상화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충돌하면 시장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주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사지 않으면 끝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소비자는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싫어할까? 무엇을 믿을까? 비교 판매를 원하면 비교 판매의 가치가 더 커질 것이고, 가격과 보장을 더 따지면 상품 경쟁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설계사의 신뢰를 더 중요시하면 조직과 교육, 시스템 경쟁이 힘을 받을 겁니다. 시장에는 규제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규제를 보지 말고 사람을 봅시다. 보험사도, GA도, 설계사도, 규제 당국도, 소비자도 그들의 심리와 행동이 2026년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2026년 정말로 돈의 경쟁이 끝날까요? 아니면 시장은 또 다른 길을 찾아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험저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